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은성TV의 제이입니다. 올해 초에 GM의 대형 트럭 플랫폼에 바디를 얹은 SUV들이 출시가 되면서 제가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와 GMC의 유콘, 쉐보레 타워의 오프로드 모델인 A4, 그리고 G71 모델은 좀 나중에 출시가 됐어요. 지난번에 유콘 데날리를 리뷰를 하면서 AT4 모델, 오프로드 모델이라고 하면 꼭 소개시켜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타라! 빠른 리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차얼평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빠른 한국어 최초 리뷰를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GMC의 초대형 SUV 유콘의 오프로드 모델인 유콘 AT4입니다. SUV에서는 생소하지만 대형 픽업 트럭에서는 오프로드 트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쉐보레의 콜로라도는 ZR2 트림이 있고요. 포드의 레인저는 랩터 트림이 있어요. 랩터는 좀 더 퍼포먼스도 가미가 된 모델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번 세대부터는 GM의 사다리 프레임에 올라간 SUV들에도 오프로드 트림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 유콘 AT4 트림에는 8세대 콜벳에도 들어가는 4세대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 4코너 에어라이드 에어 서스펜션이 또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도 옵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GM의 대형 SUV, 대형 트럭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트림 간의 옵션 차별이 좀 있다는 점이에요.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이나 에어라이드 에어 서스펜션은 최고 트림이나 오프로드 트림이 아니면 옵션으로도 넣을 수가 없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도 최고급 사양이 아니면 옵션으로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데날리 트림에만 들어가고, 이 상위 옵션인 AT4에도 어댑티브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이 옵션으로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네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번 세대 GM의 초대형 SUV부터는 뒷바퀴 개별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많은 메리트를 제공합니다. 제가 이 AT4 오프로드 모델을 따로 리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잘생겨서이거든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GMC의 AT4 트림은 벤츠의 AMG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BMW의 M 외관 패키지보다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데날리 모델도 그렇고 이 AT4 모델도 그렇고 이 그릴 테두리하고 그릴 안쪽을 무광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 태닝이 된 듯한 그런 그을린 크롬으로 무광으로 마감을 했는데 정말 고급스럽고요. AT4 모델의 가장 큰 매력은 앞범퍼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이 과감하게 치켜 올라와진 앞범퍼 아래쪽인데요. 오프로드 시에 그라운드 클리어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범퍼를 이렇게 올려놨지만 디자인에도 상당한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차량 바텀부터 시작하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거의 그릴까지 쭉 뻗어져서 올라와주고, 그 양옆에는 토 후크가 빨간색으로 또 마감까지 돼 있어서 어디 하나 나무랄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디귿자 주간등은 하얀색 LED로 들어오지만은 깜빡이를 켰을 때 주황색으로 또 바뀌어져서 톡톡 튀는 디자인 센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디자인 인자들이 큼직큼직해서 자칫 촌스러워질 수도 있지만 아주 세련되게 조합을 잘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옆모습에서도 역시 거침없이 치켜 올라와져 있는 앞범퍼가 눈에 띄고요. 이 윈도우 트림들이 원래는 유광 크롬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유광 블랙으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난 세대 에스컬레이드보다 전장이 15cm나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뒷바퀴 개별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공간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상당히 얻었어요. 그리고 전고도 5cm나 더 커졌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드 숏바디를 사고 후회하시거나 놀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엄청난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실내 공간을 못 챙겨줬으니까요. 덩치에 비해서 공간감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싹 씻어버리는 세대인 것 같아요. 역시나 C필러 디자인이 1, 2열 윈도우를 싹 감싸 안는 듯하게 그렇게 디자인이 돼서 대형 트럭의 이미지를 많이 벗어버린 것 같고요. 역시나 도어 바디 위에 안착되어 있는 사이드 미러가
고급성까지 더해줍니다. 덩치가 엄청나게 커서 그냥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웅장함이 느껴지는 그런 옆모습입니다. AT4는 좀 특별한 트림이기 때문에 휠도 AT4 전용 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인치 휠이 들어가요. 하지만 또 안타까운 점은 AT4이기 때문에 다른 22인치 휠이 옵션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GMC의 AT4 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나 휠 허브가 어마어마하게 함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쑥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락부락하고요. 제가 에스컬레이드 리뷰를 하면서 시승을 못한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에스컬레이드하고 동일한 퍼포먼스 옵션들이 다 들어간 차량이에요. 정말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4세대가 들어가 있고 일렉트릭 전자식 슬립 디퍼런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바퀴에 개별 서스펜션까지 들어가거든요. 에스컬레이드 시승을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시승기가 될 예정이니까 2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모습은 데날리하고 거의 다른 점이 없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GM의 모든 초대형 SUV들의 6200cc 파워트레인에만 배기구를 둡니다. 그래서 5300cc V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 지금 AT4의 모델에는 배기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밋밋하고 얼추 좀 트럭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들어가 있는 큰 크롬 구조물이 원래는 유광 크롬이 들어가야 되지만 약간 그을린 듯한 무광 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굵직하고 멋있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와이퍼를 숨겨놨습니다. 뒷모습도 지난 세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진화를 했지만 배기구가 좀 아쉽다. 자, 트렁크를 보도록 하죠. 트렁크는 요즘에 에스컬레이드도 영상이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던데 GM의 모든 초대형 SUV에 들어가는 기능이죠. 요 위에 윈도우만 따로 열립니다. 이렇게 윈도우만 따로 열리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어디 놀러 갈 때 물건이 막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꺼내거나 축구공을 꺼낼 때 장점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장이 15cm 더 길어지고 한국의 에스컬레이드 영상은 전부 다 롱바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롱바디 영상이랑 비교를 하면 물론 작긴 하지만 지난 세대 숏바디보다는 훨씬 커졌습니다. 공간이 3열을 다 펴고도 722리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SUV들이 3열까지 가지고 트렁크 공간을 이렇게 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좀 굴러다니는 병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난 세대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했지만 대형 이 캐리어가 눕혀서 들어갑니다. 3열을 다 펴고도 눕혀서 들어가고 그리고 위에 더 쌓을 수 있고 옆에도 공간을 이만큼 내준다는 거는 정말 3열 SUV의 필수 요건을 다 갖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낙 차가 높으니까 전고도 5cm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이 대형 캐리어를 세워서 넣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이 여행 갈 때 전혀 불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범퍼 위쪽도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잘 돼 있어서 짐 싣고 올릴 때 바디에 페인트에 스크래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아주 마감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3열은 완전 자동식으로 눕힐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도록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2열은 버튼이 반자동으로 눕힐 수로만 있도록 그렇게 버튼이 나와져 있습니다. 살짝 등받이 쪽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평평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공간성을 확보가 되고요. 미국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이게 컨피규레이션이 있는데 4인 가족이 강아지를 데리고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크레이트를 큰 거를 넣어서 대형견 2마리까지 해서 여행 가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3열을 눕혀서 대형견과 여행을 할 수 있는 공간성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2열을 눕혀보면은 이렇게 끝까지 안 내려가주면 귀찮죠. 2열까지 다 눕히면은 역시나 초대형 SUV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큰 공간성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딱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차량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큰 SUV들은 전부 다 버튼 옵션이 있어서 트렁크 안쪽에서 뒷바퀴를 낮춰가지고 짐을 쉽게 실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차량엔 빠진 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실용성은 지난 세대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세대는 그냥 잊어버립시오. 자, 인테리어에 들어와 봤습니다. 제가 에스컬레이드도 리뷰를 했었고 유콘 데날리 모델을 리뷰를 했었습니다. 두 모델의 인테리어는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타오 전 모델 그리고 유콘의 일반 모델은 똑같은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심각했었어요. 디자인을 못해도 너무 못했다, 차라리 실버라도에 들어가는 트럭 디자인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그나마 조금 더 나아요. 하지만 디자인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비난을 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두 가지를 크게 집어 드릴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재료입니다. 차량 전반에 쓰는 재료를 아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 앞쪽에는 구멍 숭숭 뚫린 캐딜락에 쓰는 그런 가죽을 넣어 놨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탑 쪽도 가죽으로 디자인을 아주 잘 했고, 그리고 이 인테리어 옵션에 들어가는 이 대조 스티치도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말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 옆에 사이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우드 느낌이 나는 플레이트가 또 들어가 있고요. 재료는 아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뻐요. 크롬 톤, 가죽 톤, 뭔가 입에 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자체를 너무너무 못했습니다. 이건 센스가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사다리꼴 모양의 12.6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데 마감도 잘 돼 있고 예쁩니다. 하지만 그 스크린을 담고 있는 이 공조 부분하고 기어 셀렉터 부분이 디자인이 너무 못했어요. 디자인을 너무 못했고요. 그 중간에도 가죽까지 싹 말아 넣어줘 가지고 재료는 역시 잘 썼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 부분은 스트럭처예요. 구조 자체가 정말 예쁩니다. 지금 대시보드 위쪽도 이 클러스터 위쪽이 정말 남성답게 굵게 불룩 올라와 있고요. 대시보드 앞쪽을 탑 파트, 중앙 파트, 이 아래 파트가 아주 극명하게 나눠져 있고, 중앙에 들어가 있는 가죽 파트가 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은 구조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잘 해놨다. 역시나 이 전자식 기어 셀렉터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쓰기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전륜 후륜은 당겨야 되는데 당기는 부분이 손에 잘 걸리지도 않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눌러야 되고요. 저단 기어 운행을 할 수 있는 버튼은 정말 회개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차 키를 넣어 놓으라고 포켓을 넣어 놓은 것 같거든요. 옆에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좀 너무 생뚱맞게 또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뭐 전혀 불편하진 않지만, 앞쪽에 큼지막하게 무선 충전대가 또 들어가 있고, USB-C 포트 하나, USB 포트가 하나 있고, 암레스트 부분도 큼직하게 가죽으로 마감이 잘 돼 있고요. 센터 콘솔이 움직이는 옵션은 빠졌어요. 전자식으로 이 센터 콘솔이 앞뒤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을 더 확장할 수도 있고, 뒷좌석의 컵홀더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옵션도 들어가 있는데, 디지털 클러스터가 아예 옵션으로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핸들의 버튼 부분이 너무 커서 운전할 때 좀 거슬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유콘 데날리에서 리뷰를 다 했던 부분이고요. GMC가 굉장히 많은 카메라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후방, 측면, 휠 정말 많은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 해상도라든지 프레임 레이트라든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무선 충전을 하면서 무선으로 폰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 컨트롤을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3열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어 놓고 있을 땐 다른 사람이 짐을 싣기 쉽도록 그렇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점 정말 마음에 들고요. 자, 2열에 들어와 봤습니다. 역시 전장이 넓어지고 공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2열은 역시나 큽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뭐 레그룸이라든지, 그리고 팔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양옆도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2열까지는 정말 1열만큼 편안한 세팅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3존 공조 컨트롤이 되는데 포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살짝 아쉽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자동차에 포전이 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공조 컨트롤 부위 아주 고급스럽게 디자인 잘 되어 있고요. 화면까지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USB-C 포트가 2개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가정용 컨센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서도 충분히 충전을 하면서 랩탑까지 쓸 수 있는 점 반갑고요. 그리고 12.6인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2열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스크린이고요. 그리고 기능면으로 봐도 기암급 차량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열에서도 멀티터치가 다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아래쪽에 보시면 HDMI 케이블이 있어서 HDMI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미디어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컨센트가 있기 때문에 저전력 게임 시스템까지 뭐 스위치라든지 위라든지 연결을 해서 게임까지 할 수가 있고요. 또 스마트폰 페어링이 됩니다. 스마트폰 페어링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게임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이 스크린에서 보고 있는 것을 이 옆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공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유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 사람한테 스크린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스크린 같이 볼 수 있도록도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편리한 점은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운행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목적지까지 시간이 걸리는지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참을성이 부족한 아이들한테는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목적지를 스스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찾을 수가 있어 가지고 앞좌석에 운행하는 사람한테 제한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제한하게 되면 앞좌석에서 그거를 승낙만 하는 것만으로 해도 내비게이션이 세팅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호가 들어온다면 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옵션은 꼭 넣길 바랍니다. 역시 초대형 SUV에 꽂힌 3열에 들어와 봤습니다. 역시나 3열 쾌적합니다. 2열 좌석을 뒤로 끝까지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 충분하고요. 그리고 무릎 높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헤드룸까지 충분합니다. 그래서 3열 공간 성인이 앉는 데까지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180이 넘어도 충분히 앉고도 남을 좌석이고요. 좌석도 편안합니다. 익스플로러라든지 중형 플랫폼을 가진 이 대형 SUV들 보면은 3열에 2명만 앉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얄짤없습니다. 3명 앉아도 충분한 크기를 보여주고요. 암레스트 부분에 양쪽에 다 컵홀더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USB-C 포트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3열도 맞박 벤트가 캐딜락처럼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미니밴들에 보면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고도 3열에 썬루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X7은 대형 SUV임에도 그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 차량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프레임도 튼튼할 텐데 3열에 썬루프를 따로 안 내준 부분, 그런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두 영상이나 이 2열을 어떻게 눕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다른 영상 참조해 보시지만, 특이한 점은 여기 아래에서 나일론 끈을 당겨도 2열을 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버튼이 또 따로 나와져 있다는 점, 그런 부분 참 편의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이 되네요. GM의 초대형 SUV가 아주 많은 모델들로 나와가지고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 중에서 제가 AT4는 가장 마음에 드는 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디자인은 차라리 저는 에스컬레이드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외관은 물론 실내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요, 공간감이라든지 그리고 2열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에스컬레이드에 많이 부족한 점이 없으면서 예쁘기까지 한 차량이라 가지고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 차량을 보고 타호라든지 에스컬레이드를 또 추측해 보실 수 있으니까 즐거운 리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시승기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